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조기 대선까지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권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오늘 김경수 후보를 시작으로 세 후보 모두 호남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통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호남권 경선을 하루 앞두고 광주에 온 김경수 후보는 가장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과 교감했습니다. 민생 살리기, 특히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4기 민주정부를 약속하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부동산 쪽보다는 기술이나 이제 AI 쪽으로 좀 더 새로운 경제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광주도 AI가 또 중요한 분야니까 지역에서 그런 산업들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지역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예산 자율권을 주는 이른바 권역별 자치정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호남이 키워낸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신을 잇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운명은 지역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왜 중앙정부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예산 지고 앉아서 찾아와서 굽신거리고 발이 닳도록 와서 구걸하고 하면 찔끔 주고 이런 식의 국가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전체 유권자의 27%가 밀집한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전통 지지표심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재판 대응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대신 1박 2일 호남권 방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12.3 불법 계엄을 막아내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낸 광주 시민들과 간담회를, 이튿날에는 미래농업의 전초기지 전남 나주를 찾아 호남권 공약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당당한 경제대통령을 내건 김동연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광주 인공지능 육성,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호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4일에는 광주를 직접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여유로운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단 0.1%포인트 차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대결 결과는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신안 앞바다에 건설 중인 3.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오늘 집적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 해역에는 오는 2031년까지 민자 20조 원이 투입돼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섭니다.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임자도에서 자운도에 이르는 서남의 바다입니다. 이 해역 일대에는 오는 2031년까지 민자 20조 원을 들여 10개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발전 규모만 3.2기가와트로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인데 정부가 이곳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해상풍력 발전의 난제로 꼽히는 개통 연계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수송하는 공동 접속 모선이 정부 주도로 건설돼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과 함께 목포 신안과 해남 화원 산단을 중심으로 터빈과 블레이드, 하부 구조물 제조기업 100개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 2,500여 명을 양성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도민 기본소득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매년 2,450억 원의 REC 확보도 가능해져서 발전 이익을 도민과 함께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이 앞당겨지리라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30기가와트에 이릅니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은 이 같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산업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반면에 화순의 한 야산에서 풍력발전기가 엿가락처럼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품 결함이나 조립 과정 등이 문제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높이 127m, 무게 170톤짜리 풍력 발전기가 엿가락처럼 흰 채 고꾸라졌습니다. 화순군 화학산 풍력발전단지에 세워진 발전기 11기 중 1기가 넘어진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의 마을 주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날은 바람 안 불었어. 아니 이 상황이 자빠라졌다고 했지 어제. 이 상황이 크나큰 것이 저러고 자빠라졌다고. 이쪽으로 자빠라졌어. 이 동네에 있는 쪽으로. 사고가 난 발전기는 독일의 전문 풍력 발전기 회사인 지멘스 가메사가 만든 것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한국 A업체가 시공을 맡아 발전기 기둥부터 날개까지 직접 조립해 설치했습니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제작사 측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품 결함과 조립 과정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고 당시 발전기가 쓰러질 만큼 강풍이 불지 않았고 기둥 하단 30m 부근만 꺾인 상태여서 이음새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하는 과정에서 운반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충격을 줬거나 뭐 이렇게 시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에 강원도 태백위에서도 풍력 발전기 1기가 쓰러졌지만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인 뒤 현재 멈춰서 있는 발전단지의 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거기 원인에 따라 후속조 처리하죠.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철거도 해야 될 거고요. 사고가 난 독일 회사의 풍력 발전기는 전남 무안과 부산 원동 등에도 15기가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공사도 한국의 A업체가 도맡았습니다. 부품 결함과 제조 과정 등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2달 전에 발생한 광주 송정 5일장 화재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개인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할 처지인데요. 피해 상인 절반은 화재 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새벽에 난 불로 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던 광주 송정 5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화재 발생 2달 만에 불이 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불이 난 범위가 넓은 데다 상가들이 모두 타버려서 불이 시작된 지점이나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불이 어디서 왜 났는지를 알 수 없다 보니 피해 상인들은 개인 화재보험으로 피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 상인 14명 중 7명은 화재 보험조차 없어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 가게를 복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 난 지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요.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 보니 이 피해를 모두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광산구는 지난해 6월 화재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상가들이 서로 붙어있는 전통시장 특성상 한 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입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면 되게 위험하겠다. 안전을 위해서 꼭 이거는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좀 시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조례 홍보가 부족해 상인들이 잘 몰랐던 만큼 상인회 측에서 보험 가입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장에 큰 불이 나버린 겁니다. 불경기 속에서 막대한 복구 비용을 전부 감당하게 된 상인들은 막막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어렵죠. 조금씩 물건을 사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셔요. 자기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요. 물건을 구매하려고. 광산구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송정 5일장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혈세로 만든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의 전용 공간처럼 운영되는 일부 파크 골프장의 실태 집중 보도해왔는데요. 뒤늦게 지자체가 사태 수습에 나서며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허술한 대응과 방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다운 기자입니다. 협회의 사유화와 무단 영리 활동으로 무리를 빚은 영암 3호 파크 골프장. 영업 중단 이후에도 8개월 동안 방치됐던 불법 용품점은 MBC 보도 이후 철거됐습니다. 무단 사용 논란이 일었던 관리동도 협회가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 영암군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군민과 협회 회원 사이 차별을 두던 정관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영안군의 조치로 군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위탁과 직영체제를 비교 분석해 앞으로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던 영암읍의 파크골프장 역시 뒤늦게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영안군은 협회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 2명을 새로 투입하고 일반 이용객을 위한 휴게동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원을 2명을 더 투입해서 3명으로 이제 저희가 직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부 개선이 시작됐지만 현장별로 여전히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영안군 나불공원의 협회가 무단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일단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 채 체육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무허가 조성과 회원회 출입을 막는 방식에 사실상의 전용 운영 등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파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협회 회원들끼리만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를 안 붙이면 쫓아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셨던 거죠? 역사문화공원에 조성된 불법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설득에 기대겠다는 입장입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양해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득 좀 하려고 그래요. 각 파크골프장에 대한 전담 부서가 모두 다른 상황. 각기 다른 부서에서 대응하다 보니 대책의 일관성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사이 문제 시설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전체의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 일대 주택 4곳의 외벽과 담장 등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균열이 난 주택 인근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루어진 곳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주택 3곳에 거주하는 주민 6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광주시와 시공사 측은 안전조치를 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정부 지원금이 해마다 줄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대학 예산 250억 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에는 200억 원, 올해는 100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공과대학 관계자는 지원금이 줄어 실험 장비 등이 계획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동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전남의대의 2027년도 설립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오늘 입장문에서 전남국립의대 설립은 정권 변화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행돼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로 매년 70만 명 이상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현실 속에 의대 설립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순 적벽을 방문하는 버스 관광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7개월간 운영됩니다. 셔틀버스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약 30분 간격으로 유료로 운행하며 화순 온천 등 지정된 장소에서 탑승이 가능합니다.